평행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역사에도 평행이론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닮은 꼴의 세 사람이 한국 정치사를 비극으로 메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주의 역사를 오늘의 정치에 대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시간입니다. 정찬대 고려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오늘 그날이라고 코너명을 이제 하셨는데 이 코너에서 앞으로 어떠한 주제들, 어떠한 내용으로 풀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오늘 그날의 진행을 맡게 된 정찬대고요. 오늘 그날은 과거 역사 속 오늘을 짚고 이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선으로 그날의 사건을 조명하고 지금의 정치 상황 등과 연결시켜서 이런 어떤 얘기들을 나눌 그런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역사의 아픔마디 그리고 물론 한의의 순간도 있었죠.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또 평행이론에 대입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과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평행이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비슷한 사건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 비슷하게 이 사건이 전개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평행이론은 학술적으로 증명된 그런 법칙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를 흥미롭게 연결시킨 그런 것인데 과거에 이제 심리학자인 칼 융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는데 비인과적이며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인 상황 이게 이제 평행이론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 히틀러 얘기를 하셨지만 과거에 이제 독재를 했었고 쿠데타를 했었고 뭐 이런 그리고 러시아로 인해서 이제 결국 이제 패망의 길로 가게 되고 뭐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 그 박근혜 탄핵 때하고 윤석열 탄핵 때를 이제 평행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해서 하는 그런 그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2016년의 상황하고 2024년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평행이론으로 얘기를 했었고 마르크스가 헤겔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말을 했었죠.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극. 이게 소극이 이제 희극인데 소극으로 이제 되풀이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1789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왕정을 이제 무너뜨리고 공화정 체제가 이제 들어서는데 그 이후에 나폴레옹 1세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제 황제로 스스로 이제 즉위를 하면서 왕정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1848년 2월 혁명으로 국왕이 물러났는데 나폴레옹 1세의 조카였던 그 나폴레옹이 이제 나중에 이제 3세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이제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대통령이 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똑같이 황제에 즉위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에서 이 헤겔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것들을 언급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에 있었던 과거 한번 되돌아가 보죠. 짚을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먼저 1년 전에 정확하게 1년 전이죠. 1년 전 2025년 1월 19일 날 이제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있었죠. 폭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사실 기가 막힌 사건인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형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재판도 진행 중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가닥이 잡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1년 전이었군요. 기억이 납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사건들이 있나요? 조금 전에 이제 나폴레옹 얘기를 하셨었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가 처형된 게 이제 1789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1793년에 이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거든요. 근데 1월 19일 날 국민공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 루이 16세의 처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도 좀 의미 있다고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그 외에 이제 특히 루이 16세 하면 마리 앙뚜아네트 기억나는데 김건희 씨의 대조를 해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그것도 국민의힘 누구였나요? 마포여기 운동군 출신 그분이 데뷔를 해서 아마 난리가 났던 그 기억도 납니다. 그 루이 16세도 그렇고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렇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단두대에서 이제 처형이 된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국왕이 물러나고 이제 공화정 체제가 되면서 그렇게 혁명이 완수가 되는데 이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이 있죠. 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이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좀 와전된 얘기고 실제로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뭐 사치와 항락의 대명사로 네. 굉장히 그 국민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의 공주였었어요. 오스트리아 공주였는데 1770년에 이제 루이 16세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로 이제 오게 되는데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가 그 왕으로 있기 전에 이미 루이 14세, 15세에서 엄청난 이제 재정고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루이 16세 당시에는 프랑스 재정이 거의 파탄날 지경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물가는 계속 뛰어오르고 그리고 먹을 것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서민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빵 한 조각 얻을 정도의 네네네. 그런 수입밖에 못 거두니까 그리고 이제 기아로 이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루이 16세에 대한 그러니까 왕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귀족들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서 한편으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를 악마화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것이 결국 민심의 봉기를 낳아서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졌던 그러한 사건들이었는데 이것이 묘하게도 지금의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지금 법의 심판에 지금 법의 심판대에 선 윤석열 씨를 비롯한 김건희 씨 부부 이런 모습들이 묘하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이제 1월 19일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윤석열 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예고가 2월 19일 날. 2월 19일입니까? 네네네. 예, 제가 날짜를 한번 착각했습니다. 2월 19일 그리고 이미 16일 날 1심 판결 그 저기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5년 금요일 날. 예, 5년형이 선고가 됐었고 그리고 13일 날은 그 특검에서 이제 사형 내란 우두머리 그렇죠. 혐의로는 이제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지금 이 재판들이 지금 윤석열 씨와 관련된 재판들이 지금 8개가 네, 계속 맞습니다.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도 앞으로 이제 3개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아마 이번 달부터 계속 이제 재판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계속 이제 그 중요한 재판들이 이제 1심 선고가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찬대 고려대 학술연구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같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